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6시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디렉터 에드입니다. 네, 저 20분 전부터 너무 많은 분들 대기해 주시고 저희 또 1주년 기념 방송인 만큼 지금 벌써 또 500명 넘게 시청해 주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저분들과 벌써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많은 것들 유저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려고 특별히 방송 조금 더 진짜 힘줘서 평상시에도 이제 많이 긴장하고 준비하지만 오늘은 더 떨리고 긴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 좀 부족하지 않게 방송 내용 알차게 채워가지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제 유저분들 더 들어오셔야 되니까 좀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저희 잠시만요. 저희 사전 예약 페이지 좀 안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요거 좀 도와주시겠나요? 죄송해요. 연습 많이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러네. 네. 네. 저희 사전 예약 페이지. 네, 다들 보고 계시죠? 네, 이미 했어. 오랜만에 뵈어 좋아요. 살쪘나요? 네. 빼겠습니다. 네. 네. 사전 예약 페이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유저분들께 좀 미리 오늘 12시에 이제 좀 안내가 나갔는데 네, 쿠키들까지 오늘 이 부분 상세하게 또 준비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했죠. 감사합니다. 이미 했죠. 네. 바나콩 힘내. 감사합니다. 이미 신청했어요. 여기 이거 모험일지 요것도 입력해 보셨나요? 네, 유저분들 1년 동안 같이 했던 내용들이 이제 MID 입력하시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요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김에 저도 이거 한번 어떤가 하고 입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 숫자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마 풀 출석이 351일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루가 빠졌는데 요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언제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둘째 태어난 날이었어요. 네. 저거는 좀 유저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아마 지금 게시판 보니까 또 말도 안 되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는 명함을 못 내밀 수 있지만 또 열심히 유저분들과 같이 즐기고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갖고 왔습니다. 네, 저 1일은 좀 봐주세요. 네, 저거는 둘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둘째 태어난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네, 저기는 좀 봐주시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800명 가까이 750분 와 계신데 저희 그러면은 네, 저희 1주년 다시 방송화면 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좀 1년 동안 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방송 준비하면서 좀 1년쯤 돌아보면서 진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시간, 또 운영하면서 많이 좀 아쉬움을 드렸던 부분들, 또 0.5주년 오프라인 행사 등등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팀분들과도 좀 진짜 시간 빠르게 지나갔다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정말 1년간 저희 모모메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방송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제대로 나오고 있네? 네. 죄송 PD님, 요거 제가 화면 모니터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것들 천천히 차분하게 이제 유저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사실 오늘 1주년 라이브는 좀 단순히 유저분들과 좀 1주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모모메탑 디렉터로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모모메탑의 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유저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모모메탑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근본적인 그 해결 방안이나 저의 생각, 나아가서 앞으로의 좀 모모메탑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이건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고요. 당장 현재 유저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 답답한 이슈들을 좀 짚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1주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오늘 모모메탑에 오래 플레이 해주신 유저분들은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디렉터로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앞으로 정말 이분들 진솔하게 솔직하게 유저분들과 나누고 앞으로 모모메탑이 향할 방향성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쟁의 탑이 아닌 모모메탑으로 라는 좀 캐치프라이즈를 걸었습니다. 네, 사실 이미 앞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공유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조금이나마 이제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저분들과 좀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현재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모메탑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 좀 크게 세 꼭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네, 초반 구간의 좀 문제, 구조적 문제, 그리고 다들 아시는 좀 무한 경쟁 이 부분이랑 거기서 좀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RPG 본연의 성장에 대한 재미 부재로 문제를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네, 요거 오늘 하루하루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좀 스토리 모드, 초반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스토리 모드 플레이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런칭 당시 사실 좀 많은 유저분들이 모모메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중에 그 스토리 모드의 맵의 좀 다양한 맵, 그리고 어드벤처적인 좀 퍼즐적인 요소들이 유저분들에게 좀 그 인상을 드리기에는 좀 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개발할 당시에도 이런 좀 다양한 기믹들과 그 다채로운 경험들을 꾸준히 유저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서 스토리 모드가 좀 제품의 뼈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유저분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게임에 남아있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판단을 다시 해보니 이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스토리 모드가 지속해 나가기에는 다양한 유저층을 좀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작 중심의 플레이고 또 퍼즐과 기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혔을 때 이거를 뭐 성장으로 극복한다던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사실 조작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모모메탑의 조작들이 이제 많은 유저분들을 담아내지는 좀 못하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컨텐츠 제작 기간 대비 소비 속도인데요. 저희가 느끼시겠지만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분들이 좀 즐기시기에는 충분한 볼륨으로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제작 소비 속도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명색이 스토리 모드인데
좀 기믹이나 어드벤처 플레이 중심으로 조금 풀다 보니까 좀 쿠키런 IP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 이런 세계관과 서사를 좀 온전히 즐겁게 잘 전달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두가 잘 아시는 경쟁 부분인데요. 경쟁 관련해서는 사실 출시 당시부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또 이제 팀 단위 중심의 컨텐츠를 좀 경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유저분들께 강한 스트레스를 드리면서 좀 운영을 지속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이제 사전 파티 구성부터 좀 어려움이 있죠. 원하는 스펙의 유저들을 찾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군장 검사, 최적 잠재 세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 이제 해적 딜러 등등 이제 스펙이 좀 강제되는 것이 기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준비했던 것보다 저희가 장비 파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대응하고자 또 의도보다 빠르게 장비를 풀고 저런 난이도들을 낮추면서 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로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또 풀 조작 게임에 또 모든 게 경쟁 중심이다 보니까 기록 갱신을 하지 못하면은 그 노력한 플레이 시간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것도 플레이를 지속해 나가는데 좀 많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쿠키 밸런싱에 또 극도로 민감해지는 부분들도 좀 경험들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세 번째 조작과 실력 부담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모험의 탑이 캐주얼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많은 높은 실력의 고난이도 조작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조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스펙이더라도 정말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맞췄더라도 유저 실력에 따라서 그 쿠키를 다루는 숙련도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저분들이 게임을 좀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성장에 따라 경쟁의 민감도가 좀 많이 치열하게 엄청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 장비를 풀게 되고, 성장 정도를 맞추고 나니 이제는 이제 신규 성장 요소 도입에 대한 좀 부담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실제로 이것들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성장 요소만을 추가한다면은 유저분들께 더 큰 스트레스만 드리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망설이다 보니까 이제 RPG 본연의 성장하는 재미 자체가 좀 사라져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그냥 문제만 나열하고 끝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유저분들이 잃어버리신 좀 모험을 되찾아 드릴까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냥 앞에 말씀드린 것들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험의 탑은 좀 어드벤처 형태보다는 좀 더 전투 중심의 도파민 터질 수 있는 몰입감 있는 액션, 그리고 경쟁이 아닌 성취와 도전 중심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전면 좀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들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달드려 보고자 해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 모드의 개선안으로는 좀 아예 탈바꿈한 형태의 스토리 모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존 스토리 모드는 이제 1주년 이전 스토리에 좀 프롤로그 형태로 플레이는 좀 남겨둔 상태로 새로운 신규 스토리 모드를 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1주년 이후 펼쳐질 모험의 탑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죠. 로그라이크 형태를 띈 좀 액션 중심과 전투 중심의 컨텐츠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즐기실 수 있게 스토리 모드를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신규 모드는 이제 8월 말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그리고 깊이 있는 또 서사도 좀 많이 유저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해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저 좌측 하단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준비되는 것들을 별도로 좀 준비해가지고 따로 또 방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때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고 오늘은 이제 적용 목표 일정 정도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존 레이드 모드인데요. 레이드 모드에도 랭킹전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순 파밍하는 영역, 그 다음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좀 소수의 유저분들이 남아서 경쟁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쟁으로 인해 좀 도전 형태로 요것들을 경쟁 중심이 아닌 도전 중심의 방향으로 좀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적용은 7월 말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세한 변화 내용까지도 이제 뒤쪽에서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챔피언스 레이드입니다. 여기에 경쟁으로 인해서 유저분들께 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드리면서도 이제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컨텐츠인데요.
챔피언스 레이드의 경우 해당 컨텐츠 개편 이전에 사실 우선 약속드린 대로 클리어와 파밍, 성장의 재미를 좀 드릴 수 있는 상위 레이드를 먼저 출시하려고 해요. 네, 기존 레이드 보스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유저분들의 좀 눈과 귀 그리고 플레이들을 좀 즐길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운 경험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위 레이드를 출시하면서 유저분들의 좀 성장 경험을 채워드리고 이제 이후 챔피언스 레이드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재정립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좀 상위 레이드는 우선 이제 9월 말 내지 10월 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같이 좌측 하단에 적혀 있는 대로 더 이미지랑 잘 준비해가지고 한 번 더 공유드리는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타워아레나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상시 모드로 좀 베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시 모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3월부터 운영을 했죠. 예, 사실 많은 지표를 좀 분석하고 담당자분이랑 논의를 해본 결과, 현재 상시 모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시 모드가 아닌 좀 시즌 한정 이벤트 모드로서 다양한 룰 변화를 주면서 좀 타워아레나만이 줄 수 있는 재미를 좀 가볍게 전달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논의를 한 상태고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장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위에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상위 레이드 출시와 함께 저희가 장비 뒤에 있는 신규 성장 요소를 좀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클리어와 파밍 형태의 보스전을 좀 재밌는 보스전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유저분들에게 그 잃어버린 성장의 재미를 좀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기존 장비에 대한 성장 부담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성장 가면 또 잠재 바뀌냐 이런 부분들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문제 없게 좀 문제 없는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좀 성장 요소 완화와 같이 잘 준비해가지고 성장의 재미를 좀 즐기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적용되는 목표는 이제 그 상위 레이드 출시와 함께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조작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제 같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유저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너무 많은 성능 편차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풀 조작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해야 또 이제 연구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플레이하시는 고수분들의 좀 재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 격차의 갭이 조금 제 기준에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터졌을 때 버프 확인하고 그 작은 버프 화면 확인하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아꼈다가 막 몰아넣는다던가, 아니면 락스타 장판 그 지속 시간 동안 안에 3파도 준비해가지고 막 밀어넣는다던가, 예전에 초창기였죠. 그 블랙베리 그 효과 받으려고 콜라비랑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했던 것들이 사실 그 하드코어하게 즐기신 유저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전과 재미일 수 있을 텐데 이게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상위 유저분들의 좀 그 연구하는 재미들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위 유저분들, 그러니까 좀 낮은 실력의 유저분들이 좀 따라갈 수 있게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조작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요 부분들은 좀 상시라고 적혀 있어서 좀 계속 이 방향성으로 수정을 해나갈 건데요. 우선 1주년 업데이트에 좀 개선되는 몇 가지는 가장 크게는 이제 1주년 때 출시되는 신규 쿠키의 경우 조작이나 이런 메커니즘이 되게 단순해서, 하지만 시각적으로 되게 재밌게 설계를 해서 모든 분들이 좀 쉽지만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쿠키 기획 단계부터 이 부분들은 좀 계속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령 부활이 이제 저는 파티 레이드 게임에서 처음에 조금 파티원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같이 으쌰으쌰하는 경험으로 그 작동을 하게 기대를 해서 이제 유령 부활 시스템을 넣었는데, 요게 또 이제 여전히 제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죽고 유령이 된 유저분들은 또 이렇게 민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령 부활 시스템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파티원이 부활을 시켜주다가 이제 손을 떼면은 게이지가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는 시스템은 가만히 있어도 천천히 게이지가 찹니다. 근데 이제 유저분들이 붙어주시면 더 빨리 부활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유령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두려움들을 조금 낮춰서 파티 플레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재밌게 나가는 방향이 1주년에 개선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싱글 플레이 기준일 수 있는데, 저희가 스트라이커 쿠키가 이제 표식을 남기고 딜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또 이제 필요하게 만들다 보니까 속성 표식의 폭발 데미지가 이제 꽤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좀 싱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런 표식이 끊기는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또 조그맣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조작이 미숙하신 분들은 그 표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계속 피하느라 정신없이 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험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성 표식에 대한 지속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라이트하게 플레이하더라도 끊기지 않을 수 있게 좀 하는 개선들이 1주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조작 쪽에서는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상위 유저의 재미들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위 유저분들의 조작 실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또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좀 현재 모험의 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굵직한 문제들과 저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유저분들께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1주년을 시작으로 정말 다시 태어나는 모험의 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고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년에 이제 그럼 이번 1주년과 이후 개선되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개선안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선 얘기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현재 유저분들이 정말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1주년을 계기로 좀 많은 부분들을 개선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전설의 유령 해적 세트, 그리고 잉여 아티팩트랑 이제 아티팩트 조각, 그리고 또 잉여 장비들, 그 다음에 좀 운영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겪으셨죠. 네, 핵이랑 매크로 대리, 그리고 이제 명예 시스템과 이제 기존 컨텐츠 개선, 기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설의 유령 해적 세트입니다. 좀 희소한 역할군으로 파티 모집의 어려움을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겪은 건데요. 이건 이제 그 해적 소다 때문에 조금 물은 많이 비중이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소니워터 나오면서 또 그게 바뀌게 됐으면서 해적 소다도 일자리를 좀 잃게 됐는데, 네, 전설의 유령 해적 세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서포터랑 스트라이커 장비로 개발된 해적 세트가 이제 딜러가 딜 세팅을 하면서 좀 여러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장비를 구하기도 어렵고 장제를 세팅하기도 많이 어려워서 해적 딜러가 필요함에도 이제 해적 딜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 파티를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이후 잠재 개선이나 이제 장비 획득 난이도를 좀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싱글 플레이에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제한적인 그 역할군이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좀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순서 같아요.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네,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좀 생각들이 강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실 경쟁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같은 생각들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좀 해적 딜러가 좀 필수의 환경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같은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 쪽에 생각이 좀 꽂히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저분들에게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락스타 아티팩트도 같은 이유예요. 이건 이제 이미 제가 그린벨 때 해소를 좀 시켜드리긴 했는데 같은 이유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쪽에 제가 좀 많은 시간과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좀 대응이 좀 느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1주년 기점으로 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해적 장비에 대해서는 좀 아래와 같이 딜러가 아닌 스트라이커와 서포터 쿠키의 전용으로 역할군을 좀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이게 해적 테스트만 바꾸게 되면은 유성우나 이런 대마술사 딜러도 또 특이 케이스가 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이제 서포터와 스트라이커 장비로 설계된 그 장비들은 전부 다 그 특수 그 세트 효과가 서포터나 스트라이커 능력에서만 발동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조작적 난이도 말씀드렸죠. 그 5초 동안 좀 짧게 지속되는 효과다 보니까 그 해적 딜러 입장에서도 5초에 계속 그 디버프 아이콘 보면서 특을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조작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수정하는 김에 좀 15초 동안 효과는 조금 낮췄지만 지속 시간을 좀 길게 설계해서 조금 더 이제 스트라이커나 서포터가 찼을 때 한시적으로 좀 기용될 수 있는 형태의 장비로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투자하신 해적 장비 보상안을 이어 설명드릴 텐데요.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수정하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유저분들이 소중하게 좀 만들고 가꾼 장비들에 대해서 좀 동의 없이 제가 전체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요. 다음 같은 보상 방법을 좀 준비해서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 변경에 따른 교환 내용인데요. 네, 해적 장비 같은 경우는 전량 그냥 슈퍼에픽 선택 상자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네, 5성 해적 장비가 있다 그러면 슈퍼에픽 선택 상자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잠재력에 들어간 코인과 주문서, 포인트, 레벨업에 들어간 코인과 강화 파우더까지 해서 전부 다 롤백 하는 식으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수집 일정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은 네. 요 잠재력 포인트 관련된 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잠재력 5단계 이후에 주문서를 쓰게 되면은 주문서도 돌아가면서 포인트도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좀 이슈가 있을 거라서 5단계 이후에 잠재력 주문서를 쓴 만큼은 지급되는 포인트 좀 차감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차감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 포인트 형태로 재화가 강제로 좀 징수돼야 되는 형태로 수정이 될 예정이니까 이용에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신청은 1주년 업데이트 당일인 6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인게임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이제 방송 마치고 공식 카페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 지급의 경우는 7월 9일 저희 1주년 업데이트 중간 점검 때 한번 1차로 먼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7월 30일 점검 이후에 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이 해적 딜러 문제를 좀 오래 남겨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앵콜 스테이지나 이런 해적 딜러 같은 문제들이 유저분들이 좀 불편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오래 감내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티팩트 조각과 잉여 아티팩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처 없이 쌓여있는 아티팩트 조각들이죠. 사실 이제 아티팩트 조각으로는 좀 철진한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픽업을 좀 따라와 주시는 정말 유저분들께서는 어차피 조각을 픽업 아티팩트를 이미 뽑았기 때문에 조각으로 제작을 할 수 있어도 이미 뽑아놓은 거다 보니까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게 계속적으로 아티팩트 조각들을 좀 쌓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처 없이 좀 쌓여있는 아티팩트들에 대한 문제도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좀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티팩트 조각은 앞으로 이제 1주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모든 신규 아티팩트를 포함해서 모든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소를 통해서 풀 예정입니다. 제작 비용은 이제 지금 기존 철진한 250개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400개인데 이제 제작 가능 횟수는 제작소 주기당 5회 제한으로 해가지고 바로 제작하실 신규 아티팩트에 대한 제작을 좀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티팩트의 과금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드리는 것이 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적용일은 1주년 업데이트 때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격은 250이고 이제 지금은 제작소 주기당 이제 1회 제작이 되게 되는데 기존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답답하시지 않게 좀 무제한으로 획득하실 수 있게 제작할 수 있게 만들 거고 이것도 이제 적용일은 1주년 업데이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는데 좀 사용처 없는 잉여 아티팩트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개선안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년 오늘 방송 때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좀 너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개선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문제 인지하고 있고 개선 준비 중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해가 없으시게 신규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최신 아티팩트는 적혀 있는 대로 최신 3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시된 지 3종은 400개의 조각으로 5회 제한이 유지가 되고 출시된 지 3종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횟수 무제한으로 이제 제작할 수 있게 처음으로 출시되는 신규 아티팩트까지 포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쌓여있는 이제 5성 초과 유니크 무기와 활용처 없는 슈퍼에픽 장비들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 개수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잉여 장비에 대한 부분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주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연금술 이벤트는 매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연금술 이벤트는 매월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7월 업데이트에 준비되는 우측 2개가 좀 7월 업데이트에 준비될 예정인데, 잉여 장비 3개를 넣으면 사실 그 잉여 장비 슈퍼에픽을 좀 분해하면은 10개당 설계도가 1개씩 나오니까 1개로 제작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내가 안 쓰는 슈퍼에픽이더라도 그 10개를 갈아서 1개를 만든다는 그 심리적인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유저분들께 좀 3개를 그 통해서 분해한 설계도, 분해했을 때 얻어지는 설계도도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가챠 느낌이죠. 재뽑기 하는 느낌으로 랜덤 장비 1개를 추가로 지급을 하면서 좀 잉여 장비들의 쓸모 사용처들을 만들면서 좀 장비를 획득하는 경험을 또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코방울의 축복 포인트가 지금 레벨업을 다 하시면 4,800, 처음에 진입하는 신규 유저분들은 6,000 포인트가 지금 6,000 포인트로 이제 얻으실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랜덤이다 보니까 신규 유저분들은 더 장비를 얻고 이게 약간 부의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코코방울의 축복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득 찼을 때 내가 원하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유니크 장비랑 슈퍼에픽 장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3대1의 확률에 의해서 얻어졌을 때 무조건 내가 선택한 장비가 나올 수 있도록 7월말 업데이트를 통해 좀 개선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연금술 이벤트는 1주년 기점으로 매월 진행, 그 다음에 잉여 장비 새로운 제작식과 코코방울 축복 포인트는 7월 말 업데이트 때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 이제 추후 설명할 좀 랭킹 레이드 개편에서 장비 획득 난이도 낮추는 것까지 같이 좀 전달 드릴 테니까요. 뒤에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핵 매크로 대리 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게임은 재밌는데 좀 운영이 아쉽다, 운영이 좀 너무 아쉽다 같은 부분들, 그런 피드백들이 제가 좀 모험의 탑을 즐겨주시는 유저분들한테 받은 좀 다양한 피드백들이 있지만 좀 가장 마음 아픈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게임 환경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좌시하지 않고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해 나갈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그동안 핵 매크로 대리에 대한 대응이 좀 수면 아래에서 좀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공지나 안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을 좀 더 야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핵의 경우는 좀 명확해요. 예, 문제도 명확하고 이제 이거는 처리도 너무 명확하고. 우선 멀티 컨텐츠에서는 좀 모든 검증을 저희가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멀티 컨텐츠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싱글 플레이의 경우도 이제 명확하게 좀 해당 스펙이 달성할 수 없는 수치들을 저희가 시스템이 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정 정지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좀 잘 안내 드리는 형태로 좀 더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대리나 매크로의 경우는 사실 좀 유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대응을 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이슈가 되거나 이런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응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응들이 이제 반응적인 대응이다 보니까 유저분들께 많은 운영적인 아쉬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사과드리고요. 이후로는 이제 좀 그런 반응형 대응이 아닌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기간이든 뭐 규칙적이지 않은 기간이든 좀 저런 악용하는 유저분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좀 인력을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제재를 대응을 하고 그 내용들을 좀 커뮤니티나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리 문제가 되는 이제 길드전이나 유리미궁, 또 챔피언스 레이드 랭킹전 같은 경우는 정말 인력 투입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플레이 좀 적발하고 제재하면서 그리고 이런 진행 상황들 공지 통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 드리는 식으로 잃어버린 유저와의 신뢰를 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 플레이 문제인데요. 애초에 이제 매크로 플레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적혀 있는 시트에는 매크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기획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할라피뇨랑 바질 페스토, 할라피뇨 맹화 평타나 바질 페스토의 이제 그 차진 공격 끊었다 치는 그 액션들에 대한 대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매크로 조작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실 수 있게 모바일 조작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게 기획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신경을 쓰고요. 혹시나 이제 저희가 개발하다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빠르게 진화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명예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명예 시스템, 전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필에다가 제가 유저분들이 얻으시는 획득 배지나 이런 타이틀들 좀 예쁘게 전시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여러 컨텐츠를 통해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명예의 요소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는데, 아직은 조금 노출 측면이나 그 종류나 이런 양적인 부분에서 좀 그 욕심을 채워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 관련해서 이어서 좀 개선될 내용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 많은 부분 의견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프로필 이미지와 프로필 테두리를 분리해가지고 그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이제 1주년 업데이트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획득하셨던 테두리와 프로필도 저희가 모두 다 분리해놨거든요. 네, 분리된 형태로 날아가지 않게 지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 좀 이 부분 이제 미국 유저분들께 좀 많은 질책과 아쉬운 그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컨텐츠별로 유저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네, 프로필 테두리, 로딩 테두리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는 개선을 1주년 업데이트 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미국 유저분들께 되게 하드코어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명예적인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잘 못 채워드리는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유저분들이 그 로딩 테두리의 티어 테두리의 디자인은 이제 유사하게 가져가는데 어떤 컨텐츠에서 얻으신 건지 좀 명확하게 한눈에 알 수 있게 좀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이 원하시는 나 이 컨텐츠에서 이만큼 하는 유저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실 수 있게 선택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좀 그 명예의 만족감들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묶어서 다 다음 주 업데이트 때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업데이트한 명예전시 시스템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업적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7월 말 업데이트 때는 신규 업적이랑 좀 배지도 한 16종 정도가 새로 추가되거든요. 네, 그 부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노출 부분이 또 쟁점인 것 같아요. 사실 프로필 나 혼자 꾸미고 나 혼자 보는 게 또 무슨 명예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내 프로필이 좀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저분들께서 혹시 나 이때도 내 프로필 좀 보였으면 좋겠어 같은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까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그 외에도 저희가 좀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에 노출하면 좋겠다 같은 부분들 잘 찾아가지고 좀 명예 컨텐츠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레이드 모드 개선입니다. 네, 그 보스마다 이번에도 좀 바꾼인데 보스마다 컷신이나 무적 패턴 강제로 인해서 좀 클리어 타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컨텐츠인데 어떤 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머지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매일 진짜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루 빼고 접속해서 매일 그 레이드 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선제 대응인데요. 일단은 기존 시간 소모가 적은 보스 중심으로 먼저 구성을 해서 최대한 유저분들이 스트레스 없게 일단 하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런 컨텐츠 자체 숙제 피로도에 대한 개선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시간을 좀 많이 뺏는 그런 패턴을 가진 보스들에 대해서는 이 선제 대응 통해서 우선 그 유저분들께 시간이 좀 답답하지 않은 보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 패턴들에 대한 개선들도 진행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간 편차가 좀 크지 않게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랭킹 레이드 모드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해요. 네, 랭킹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때 저희가 좀 유저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 좀 되게 어려운 난이도로 했는데, 이게 높은 진입 장벽과 하지만 클리어 대비 되게 낮은 보상으로 좀 도전의 부담과 반복의 동기부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랭킹 레이드 모드는 그 경쟁이 아닌 도전과 성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챌린지 레이드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7월 말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주간 도전 형태고요. 주간에 한 번 도전해서 풍성한 보상을 좀 받아가는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제 주 단위로 1회 클리어 시 좀 만족감 높은 보상들을 좀 즉시, 정산이 아닌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도전과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보상이 아닌 정말 일회성 클리어 보상으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랭킹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면은 현재 이제 칭호작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랭킹 자체는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랭킹 자체는 유지되지만 순위에 따른 정산 보상이 일회성 클리어 보상으로 지금 딱 한 번 클리어해도 사실 10% 이내에 들어도 설계도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번 깼을 때 보상이 풍성하게 좀 쏟아지는 경험으로 앞서 말씀드린 좀 장비 파밍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드 변화는 이제 일회성 클리어 모드 변화는 7월 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길드 및 길드전 개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규 유저 그리고 상위 유저의 갭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드원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길드 의뢰에 대한 보상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데요. 이번 1주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많은 유저분들과 함께 길드전도 활기를 띠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길드전의 경우는 좀 저스펙 유저들을 위해서는 좀 최소 한 개의 맵은 올속성이 포함이 돼가지고 내가 한 덱을 키운 유저분들께서도 좀 보상을 받는데 최소한의 보상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없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지와 노멀 모드를 플레이할 때 사실 경쟁이나 관련 없고 그냥 절대 평가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모드인데 좀 점수가 너무 낮게 설계돼 있어서 열심히 해도 계속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와 노멀에서는 획득하는 점수를 좀 대폭 증가시켜가지고 그 등급 달성에 따른 코인 보상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저스펙 유저들을 위한 개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길드 의뢰 같은 경우도요. 이제 길드 그 원수가 이제 부족한 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드 보상 자체, 의뢰 보상 자체가 개인이 탈 수 있는 보상이랑 이제 길드 전체가 힘을 합쳐서 얻어지는 보상의 비율이 그 길드 전체 쪽에 좀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소수로 친구분들끼리 즐기시는 길드나 좀 소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길드에 대해서 길드 분들도 좀 길드 보상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손해 본다는 감정을 좀 덜 느끼실 수 있게 그 개인 의뢰 보상으로 좀 많이 이관을 하려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위 유저분들을 위한 좀 근본적인 개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맵별로 L+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저도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좀 격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제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와 더해서 이제 또 기믹맵 또 유저분들께 스트레스가 강한 기믹맵 중심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위 유저분들이 좀 반복해서 길드전을 즐기시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 이제 길드전에 신규로 추가되는 맵들은 이런 기믹 중심이 아니라 좀 시원시원한 전투 중심으로 이것도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유저분들께 좀 반응이 안 좋거나 지표적으로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정성적인 지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반응이 아쉽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는 길드전 맵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또 재밌는 맵들로 빠르게 대처를 하는 식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기믹맵만 3개 연속 선택돼가지고 좀 되게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렸던 그 매칭 관련된 맵의 선택들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는 다음 시즌이 시작되는 7월 말 업데이트 때 길드전 개편으로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키 수련 쪽에서도 좀 개선이 들어갑니다. 예, 쿠키 수련의 경우는 이제 어떤 쿠키는 또 2번 됐고 어떤 쿠키는 0번 이렇게 좀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편차도 줄이고 쿠키별 이제 수련 자체에도 개선점이 들어가는 부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그 수련 이벤트 쿠키를요 2종에서 좀 3종으로 늘려서 좀 더 50% 늘어난 양으로 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지급되는 쿠키 수련 포인트를 기존 30에서 60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1주년에는 쿠키 수련 포인트 2배 이벤트가 진행되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늘어난 60을 기준으로 2배 이벤트가 적용되니까 이때 또 이제 밀렸던 수련 이벤트 같이 또 참여하시면서 좀 쿠키들 유니크 무기 획득하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그 출시 쿠키나 이제 스킨이 출시되는 쿠키 같이 좀 특화가 돼 있는 쿠키들을 중심으로 박은 다음에 그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좀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게 로테이션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주년 업데이트 때 바로 다음 주에 즉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워 아레나 개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워 아레나의 경우 저희가 좀 많은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좀 상시로 열어두었을 때 좀 매칭 룰도 개선해보고 뭐 봇도 넣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참여율적인 측면이나 그렇고 플레이의 좀 재미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좀 너무 어렵고 하드코어해서 좀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타워 아레나를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의 절대적인 수도 이제 시즌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타워 아레나를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 담당자들과 이제 고민한 내용들 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워 아레나는 좀 앞으로 정규 모드가 아닌 이벤트 모드, 시즌 형태의 컨텐츠로 오픈해서 플레이 집중도와 좀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벤트 모드로 할 경우에는 그런 치열함이 좀 빠지다 보니까 1대1 모드나 좀 2대2 팀전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좀 게임 내 대회 형태로 운영을 한다거나 조금 더 라이트하게 좀 다양한 재미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타워 아레나를 즐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방향이라면은 좀 정규 모드보다는 저희가 시즌 모드로 좀 재미있는 룰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간헐적으로 유저분들께 제공해서 좀 확 몰입감 있게 플레이를 시키면서 또 타워 아레나만이 줄 수 있는 한정적인 재미들을 좀 채워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지 보수를 하면서 좀 요 이벤트 운영에 대한 시즌 운영에 대한 준비가 좀 맞춰지는 대로 좀 탈바꿈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부분들도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의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존에는 그 업데이트 직후에 패치노트를 올려왔잖아요. 그리고 좀 텍스트 중심의 업데이트 패치노트를 올렸는데 이것도 좀 미리 올려달라는 피드백도 상당히 많았어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이미지까지 잘 활용해가지고 패치노트를 업데이트 전에 유저분들께 좀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 패치노트, 개선된 패치노트 업데이트는 1주년 업데이트부터 좀 미리 업데이트 전에 올려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정성 들여 준비한 패치노트 잘 읽어보시고 업데이트 계속 기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참 여기 적혀 있는 거 외에도 유저분들께서 많이 건의 주신 것들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스탬프랑 지시탭 개선인데 스탬프 자리 8자리에 이제 화살표 지시탭 같은 경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분리해달라 같은 요청들도 있으셨고요. 도관보 사항이 너무 좀 아쉽다. 그리고 내 상태 메시지에 뭐 초대를 기다린다던가 이런 메시지들을 좀 초대 안 받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을 좀 적용해서 좀 초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초대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 적힌 거 외에도 그 요청 주신 개선 사항 되게 많거든요. 이거 제가 순차적으로 정말 연내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유저분들 건의 사항이나 피드백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테니까 의견들 많이 주시면은 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매 업데이트마다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좀 공지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개선안에 대한 타임라인 좀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이 두 번째 순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있을 1주년 업데이트에는 저 해적 세트, 아티팩트에 대한 제작 관련, 그리고 장비에 대한 1차 개선, 그리고 명예 시스템 1차 개선, 그리고 일반 레이드, 그리고 이제 패치노트 관련된 부분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7월 말에 이제 그 랭킹 레이드 개편인 챌린지 모드 개편과 명예 시스템 2차 개선, 그리고 그 길드와 길드전에 대한 개선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 말씀드리는 신규 스토리 모드 출시를 하고요. 이제 9월에서 10월 좀 목표로 최대한 당기고 싶은데 목표로 하는 신규 성장 요소와 챔피언스 레이드를 개편한 상위 레이드 출시를 하고 이제 또 연내에 저렇게 상세하게 내용들 준비되는 대로 또 가지고 와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드린 것들을 좀 최대한 지켜서 유저분들에게 좀 잃어버렸던 신뢰들을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쿠키런 모험의 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다음 또 준비된 순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좀 무거운 얘기였다면은 지금부터는 당장 이제 다음 주 업데이트 될 1주년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먼저 타이틀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여기 이제 이번 업데이트에 선보일 좀 매력적인 요소들이 가득 담긴 타이틀로 준비했는데요. 네, 이번 타이틀은 특히 더 많은 연출과 힘을 주어 제작했는데요. 이 이상 스포는 좀 자제하고 업데이트 당일 타이틀부터 좀 연출에 힘을 실었는데 이 타이틀부터 좀 빠져드는 경험을 좀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이제 신규 쿠키로 보이는 두 종의 쿠키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좀 보이고 좀 우측 상단에 또 좀 무섭게 생긴 쿠키까지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맛만 살짝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소개에 앞서서 제가 그 모험의 탑에서 앞으로 서사 강화할 거라고 신규 스토리 모드부터 서사를 강화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의 좀 첫 시작이 될 인트로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영상 같이 보시고 또 이후 준비된 방송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쿠키. 탑을 수호하는 존재들. 한때 쿠키 세계에서 자연의 섭리를 깨우친 현자라 불렸던 이들은 마녀의 저주에서 태어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특하고 검은 기운들을 한데 모아 탑의 오븐 속에 깊게 잠들도록 했다. 그렇게 그들이 탑의 평화를 지켜낸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위대하신 가디언 쿠키들은 봉인된 오븐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가장 깊은 지하에 가디언 쿠키들이 꽁꽁 숨긴 부정과 절망은 오랜 시간 뒤틀리며 사악한 형상으로 되살아나 봉인의 틈을 부수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쿠키 세계에 발을 디딘 내 재앙의 탄생을 축복하니 오븐 밖으로 쏟아지는 추악하고 위대한 검은 손길들이 탑을 뒤덮어 잃고 가장 빛나는 마음마저 삼켜버릴지어다. 달콤한 유일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선사하노라.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 이제 좀 기대가 되실까요? 네, 0.5주년 때도 저희가 좀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이제 탑을 수호하는 가디언 쿠키들도 등장하고 좀 봉인된 오븐을 뚫고 나오는 좀 무시무시한 눈빛들도 이제 등장, 정체모를 쿠키까지 영상을 통해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 모험의 탑이 펼쳐나갈 그 서사를 담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모험의 탑은 요 가디언 쿠키들과 좀 영상에 등장한 그 오븐의 봉인을 뚫고 나온 악의 세력, 저희는 이제 통칭 어비스 쿠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명칭을 가진 어비스 쿠키들과 좀 갈등과 대립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모험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1주년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아껴놨다가 뒤에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1주년의 마스코트 쿠키죠. 신규 쿠키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썬데맛 쿠키입니다. 네, 썬데맛 쿠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1주년에 정말 좀 예쁘게 잘 나온 쿠키 같아요. 네. 그래서 썬데맛 쿠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되는 좀 기존 스토리 모드의 마지막 챕터가 되는 신규 스토리 테마인 슈가랜드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쿠키인데요. 과연 이 썬데맛 쿠키는 탑 안에서 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리고 준비된 스토리를 통해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데맛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 속성 타격형 딜러예요. 타격형 근거리 딜러고 이제 드디어 콜라비가 좀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콜라비 오래 사용하시긴 했죠. 네, 이 쿠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작이 정말 좀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쉽고 간편하면서도 이펙트의 화려함이나 이런 재미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챙기려고 좀 재밌게 되게 잘 뽑힌 것 같거든요. 네, 쿠키 기능에 대한 소개는 또 이제 업데이트 소개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자세히 설명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썬데맛 쿠키 관련해가지고 유저분들께 좀 전해드릴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바로 그 이번 업데이트에는 접속만 하셔도 이제 썬데맛 쿠키랑 아티팩트를 모든 유저분들께 완제를 하나씩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1주년 업데이트 접속만 해도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뭐 이벤트 완성 보상이나 뭐 14일 완성했을 때 14일 출석부 보상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접속하자마자 즉시 우편함을 통해서 그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주시고 좀 준비한 보상이니까 같이 또 모험의 탑 시작하자고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도 이 준비된 보상으로 같이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완전히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그 뒤에 더 1주년 업데이트에 또 풍성한 보상들 준비한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9일 중순에 업데이트되는 쿠키인데요. 바나나 로티마 쿠키예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하단에 좀 보이시나요? 저 소중한 정찰 로봇이 이제 바나나 로보콘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랑 같이 전투를 펼쳐나가는 쿠키입니다. 이 쿠키 역할군도 1주년 방송이니까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비속성 스트라이커 쿠키예요. 네, 드디어 여기도 이제 출시 멤버였죠. 마법사막 쿠키를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바나나 로티마 쿠키가 비속성 스트라이커로서 좀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그 슈가랜드에서 좀 많은 스토리적인 재미들을 담고 있으니까 업데이트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스토리 모드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신규 스토리 테마인데요. 바로 이제 달콤한 슈가랜드입니다. 네, 놀이동산을 모티브로 영상 하면서 볼게요. 네, 놀이동산을 모티브로 한 만큼 좀 이렇게 어려운 퍼즐적인 기믹보다는 시원시원하고 좀 기믹으로 재밌고 유쾌한 경험들이 연출될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롤링판이나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 유저분들께 좀 재밌는 스토리 경험들을 주면서 네,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연출적인 시원함들이나 이런 재미들을 좀 담아내려고 기획을 한 스토리 모드고요. 네, 이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는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1-10 챕터만 클리어 하시면은 모든 챕터의 1 스테이지를 다 해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됩니다. 좀 어드벤처 맵 특성상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향에 안 맞는 테마가 걸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손을 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한 챕터인 만큼 최대한 많은 유저분들께 이 경험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 앞서서 이제 스토리 모드를 개편하는 그 가운데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0의 그 행복한 꽃을 클리어하고 나면은 스토리를 원래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전체적인 1스테이지를 다 오픈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믹과 좀 재밌는 플레이만 골라서 즐기실 수 있게 이번 업데이트부터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슈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적으로도 업데이트 좀 전체를 관장해주는 되게 매력적인 컨셉의 챕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즉시 해결하고자 준비한 개선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슈가랜드 들어오셔서 챕터 플레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이제 이 부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어빅스 쿠키에 대한 소개인데요. 네, 어빅스 쿠키의 경우는 네, 죄송해요. 네, 묵시로 이미 좀 유출하신 분들이 유출을 해내시는 분들이 좀 게시판에서 본 것 같아요. 이제 묵시록의 4기사라는 좀 모티브를 하여서 각각 이제 죽음, 기근, 역병, 전쟁이라는 좀 다소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모험의 탑의 근원인 봉인된 오븐에서 탄생된 쿠키들입니다. 네, 모험의 탑에서는 제가 이제 이 어빅스 쿠키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일까 좀 팀이랑 같이 고민했는데요. 쿠키런 IP 제품 중에서 좀 모험의 탑만이 드릴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 바로 저희는 그 보스 레이드2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빅스 쿠키들을 어빅스 레이드를 통해서 먼저 선보이고요. 그 시작으로 이번 1주년에는 등장하는 어빅스 쿠키는 바로 최초의 어빅스 쿠키는 좀 죽음을 다루는 멜랑크림 쿠키입니다. 네, 사실 방송 앞부분에 좀 설명드린 상위 레이드를 이 어빅스 쿠키들과 펼치는 좀 숨막히는 퀄리티 높은 전투로 그려나갈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1주년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1주년에 이 보스에 대한 소개나 플레이 경험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너무 아쉽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 1주년에는 저희가 어비스 레이드에 앞서서 좀 지금 현재 있는 챔피언스 레이드를 통해가지고 그 멜랑크림 맛 쿠키와의 좀 맛보기 전투를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멜랑크림 쿠키가 워낙에 강한 쿠키다 보니까 이 쿠키들과 좀 노는 익살스러운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멜랑크림 쿠키의 좀 진정한 보스 형태의 모습은 저희가 어비스 레이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챔피언스 레이드에서 또 이제 멜랑크림 쿠키의 패턴 좀 짤막하게 오늘 자리에서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표정에서 저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네. 멜랑크린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을 다루는 쿠키인 만큼 그 강함과 이제 여유가 좀 표정에서부터 드러나는 쿠키인데요. 시종일관 좀 장난스럽고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여유로운 모습과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제 유저분들을 좀 괴롭히는, 쿠키들을 괴롭히는 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척추뼈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낫을 휘두르는 게 주 무기고요. 한 번만 더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런 2페이지에서는 저렇게 생명을 잃은 좀 사형막 쿠키들을 조정해가지고 유저분들을 많이 괴롭힐 테니까 좀 다가올 챔피언스 레이드와 어비스 레이드를 겨냥해서 유저분들께서 좀 익숙해지는 즐겁고 좀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챔피언스 레이드에서는 좀 다소 좀 큰 변화를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좀 일반 모드, 소위 말하는 이제 종랭이라고 불리죠. 종랭이라고 불리는 일반 모드를 좀 클리어 형태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종랭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파티원 유저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효율 높은 좀 코인 수급이랑 메달 수급을 위해 파티를 짠 소수 유저들이 좀 활용하거나 좀 이게 점수 도파민 좀 즐기시려고 하는 유저분들이 좀 소수로 즐기시는 것을 좀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리 소수라고는 해도 좀 이 재미를 사실 즐기시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1주년 때 좀 많은 신규 유저분들이 잘 정착하는 게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게임이 좀 생명 영역을 갖는 쪽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유저분들의 좀 신규 유저분들의 많은 매칭 풀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변화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메달 및 코인 수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종랭 돌리면서 좀 이렇게 하드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수량 잘 조절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저분들이 좀 일반 모드를 즐기시고 챔피언스 레이드의 그런 거대 보스전의 좀 맛을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개편이니까 좀 변화된 모드도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챔피언스 레이드에 좀 인원을 6인에서 좀 4인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요 해당 변화는 좀 영구적인 변화보다는 좀 영구적인 변화가 아닌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좀 매칭 문제나 이런 파티원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 6인이 주는 이런 유니크한 경험을 저도 이제 유저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유니크한 경험이 있다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주년을 기념해서 좀 신규 유저들이 많이 오고 또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주실 텐데 그때 이런 파티 모으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치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1주년은 이런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좀 많은 유저분들이 모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런 매칭풀이 갈리거나 이제 파티원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좀 4인, 그리고 좀 플레이를 4인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충분히 재미있는 보스전이 보스전의 경험이 좀 채워진다고 판단한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4인으로 해도 충분히 그런 스트레스는 완화되면서 그 플레이의 빈 공간 없이 좀 잘 채워진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 변화를 일으켜 보는데 좀 이 변화에 대한 이제 의견들은 좀 제가 업데이트하고도 지속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플레이 해보시면서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네, 달콤한 슈가랜드라는 이벤트 공간인데요. 네, 유저분들은 접속하자마자 이제 이 이벤트 공간으로 이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저희 안내어 요원한테 안내를 받으실 텐데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1주년 업데이트를 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좀 왼쪽에 보이는 저 미니게임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영상으로 또 준비했으니까 또 짧게 보여드리는 이 미니게임은 또 따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케이크 탑 만들기의 경우는 유저분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다 같이 모든 유저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이벤트예요. 1주년에 케이크를 좀 쌓아 올리고 또 개인 도전도 있고 개인 미션들도 있어가지고 케이크를 완성해 나가면서 같이 좀 이벤트 1주년의 분위기를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상단의 교환소는 저희가 정말 꾹꾹 눌러 담은 1주년 보상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교환소고요. 저 핵심 보상들은 좀 이따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우측 하단에 포춘 쿠키 이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의 포춘 쿠키였으면 여기다 안 적어놨겠죠. 네, 그래서 유저분들이 좀 재화적으로 제일 좀 갈증 느끼고 아쉬워하는 보상이 무지개 큐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방송에서도 이제
좀 스킨의 출시나 이런 정착을 좀 안정화를 하고 큐브에 대한 보상들도 좀 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1주년에는 요거를 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년에는 저 포춘 쿠키를 통해서 매일매일 한 200에서 300개씩의 큐브를 총 1만 개 정도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저 딱 접속하시고 여기 슈가랜드 오셔가지고 포춘 쿠키 까고 이제 요 무지개 큐브 획득하고 미니게임에 밑에 보시면 저 크리스탈 획득 가능이라고 써 있죠. 네, 저거 크리스탈 획득하고 또 오늘의 1주년 플레이들을 또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까먹지 마시고 저 무지개 큐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니게임 3종 좀 가볍게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저 상단에 위치해 있는 미니게임인데 첫 번째, 요게 이제 바쁘신 일상 중에 놀이동산 가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동산이 테마인 만큼 좀 간접적으로나마 저희 모모탑 안에서 그 놀이동산의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미니게임으로 이제 범퍼카 라이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범퍼카로 시원시원하게 이제 그 몬스터들을 무찌르면서 그냥 크리스탈을 받아갈 수 있는 미니게임입니다. 이렇게 막 엄청 치열한 부분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하루하루 한 판 즐기시면서 크리스탈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캔디팡팡 스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뿅망치를 휘두르면서 좀 두더지 잡기 하는 모드예요. 네, 두더지 잡기를 하면서 이제 크리스탈을 받아가는 또 이제 한 줄을 딱 달성하면 또 빙고가 터지면서 되는데 요런 이제 미니게임도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롤링 파티 트랙이라는 이름의 미니게임인데요. 네. 쿠키런의 근본이죠. 예, 점프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날아가는 풍선과 저 밀려 들어오는 저 뒤에 장애물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크리스탈을 획득하는 미니게임입니다. 그래서 미니게임 자체가 막 엄청 치열하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유저분들께서 좀 매일매일 접속하시고 소소하게 좀 크리스탈 보상을 받아가시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또 이제 좀 도전적인 유저분들은 미니게임 안에 또 다양한 도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보상만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가볍게 즐기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도전을 즐기시고 싶은 유저분들은 그 미션에 달려있는 좀 도전적인 모드들 같이 플레이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1주년에 특별히 선보이는 있는 좀 신규 이벤트 모드입니다. 좀 방어전선 슈가랜드를 지켜라 라는 이벤트 모드인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앞서 제가 로그라이크성으로 이제 그 모드를 좀 스토리 모드를 좀 개편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좀 전신이 될 만한 이벤트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 친구와 2명이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모드고요. 그 2인용 디펜스 모드입니다. 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쿠키들의 능력들을 좀 조합을 해서 저 아래 보이는 좀 그 기물을 좀 방어하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밀려 들어오는 몬스터들로부터 기지를 지키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 버튼 형태로 좀 오브젝트를 발동시켜 가지고 좀 빠르게 이동하는 몬스터들을 막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내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저는 럭키 찬스 같이 스킬을 레벨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요소들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좀 구성한 이벤트 모드거든요. 시원한 좀 핵앤슬래시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의 성급을 제외한 그 모든 성장 요소들은 다 제거된 형태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신규 성장 요소가 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신규 유저분들과 기존 유저분들이 동일선상에서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쿠키에게 좀 어울리는 무기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제 시원시원한 전투, 또 막아내지 못했을 때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벤트 모드이니만큼 조금은 가볍지만 그래도 좀 도전적인 감정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밸런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반복할수록 또 새로운 무기들도 해금이 되면서 이제 재미있는 그 무기 조합으로 클리어하는 경험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유저분들의 좀 도전 정신을 잘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년이만큼 좀 이제 이게 성장이 반영 안 되게 설계한 것도 많은 유저분들이 신규 유저분들과 같이 좀 동일 선상에서 즐기실 수 있게 한 부분이니까 신규 유저분들 좀 많이 불러와 주시고 요 슈가랜드 지켜라 좀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1주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별 장비인데요.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좀 부스팅 장비입니다. 온전히 신규 유저 정착을 위한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종이 그 역할군별로 3종이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벤트 모드와 출석부, 이벤트 상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성능은 이전 기존 장비 성능의 한 70%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획득 즉시 완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잠재력이나 레벨업이나 성급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신규 유저분들이 오셔서 혹은 기존 유저분들까지 포함해서 성장이 아직 좀 덜 된 기존 유저분들도 포함해서 1주년의 이벤트 안에 있는 장비들을 받으시고 전투력을 좀 펌핑 해가지고 컨텐츠들을 좀 즐기실 수 있게 역할군별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미 장비 성장을 다 하신 하드 유저분들한테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토리에 좀 기념품으로 좀 보관하시면은 되게 예쁜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1주년 한정 장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능력은 시간관리국 세트와 완전히 동일한 능력의 스페셜 등급이라는 다른 등급의 한정 장비인데요. 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등급은 스페셜이지만 성능은 이제 시간관리국이랑 완전 동일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좀 그냥 한정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드 드랍이나 기존 장비 성장이랑은 전혀 별개의 성장 체계를 갖고 있고 그 1주년 업데이트 안에서 모든 보상들을 획득해가지고 전부 다 5성 달성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특별하게 획득 즉시 잠재력 3단계부터 진행될 수 있게 좀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이제 1주년을 내가 즐겼다, 모험의 탑 1주년을 내가 함께 했다라는 좀 기념품 한정적인 느낌으로, 한정판 느낌으로 좀 보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육성도 쉽다 보니까 육성에 대한 좀 쉬운 기념품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우측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규 유저분들과 기존에 좀 성장이 부족한 유저분들의 게임의 성장의 재미 같은 것들을 쫙 끌어올리고요. 좌측에 좀 한정적인 그 기념품을 통해서 기존 유저분들이 이 아이템들을 좀 같이 모으는 재미를 스트레스 없이 모으는 재미들로 게임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지금 소개드리지 못한 것들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픽 쿠키를 좀 선택적으로 그 내가 뽑기 결과들을 쫙 정한 다음에 이 보상을 내가 가져갈래 라는 식으로 이제 에픽 쿠키 한 종을 좀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별 뽑기도 좀 무료로 모든 유저분들께 1회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쿠키와 스킨을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쿠키 체험하기 시스템, 그리고 이미 150에 좀 도달하신, 레벨 150에 도달하신 좀 하드한 유저분들이 계시는데 계정 레벨 또 200으로 확장해가지고 그분들의 계속 게임을 즐겨나가는 목표들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루틴하게 해왔던 이제 그린자 토벌의 신규 의뢰서, 그리고 그 디저트 챕터에 또 새로 선보이는 있는 보스를 활용한 그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 컨텐츠죠. 극한 보스 컨텐츠까지 준비되어 있고 1주년 기념 로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1주년 로비는 총 2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접속하시자마자 즉시 저희 안내 요원한테 받으실 수 있는 1주년 한정 로비가 있고요. 이 1주년 기념 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벤트 공간에서 그 이벤트 상점에 좀 보상으로 들어가는 로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좀 지켜보다 보면은 네, 이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스르륵 좀 밤이 되는 느낌의 살짝 티징을 담아 보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비 스킨 되게 예쁘죠? 네, 다음으로 그 모험의 탑 1주년을 기념해서 좀 저희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에서 또 같이 함께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쿠키런 게임에서 좀 한정적인 크림소다 보상을 좀 맛보실 수 있는데요. 쿠키런 킹덤에서는 이제 저 오브젝트와 소다 맛 쿠키를 좀 획득하실 수 있는 크로스 프로모션, 그리고 오븐 브레이크에서는 이미 크림소다가 출시가 돼 있다 보니까 크림소다 맛 쿠키에 저 모험의 탑에 있는 스킨이죠. 저 마녀 스킨과 그거에 대한 펫 스킨까지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좀 모험의 탑 1주년을 같이 기념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도와주셨으니까 유저분들께서 같이 좀 저희 IP 게임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분들의 좀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신규 유저분들이 좀 많이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네, 박기는님, 정댕님, 지준조세님, 민모님, 테드님까지 해가지고 5일간 이제 특별 방송 릴레이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미션을 걸고 또 보상을 드리는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같이 1주년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1주년에 접속만 해도 썬데마 쿠키와 아티팩트를 지급해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급받은 썬데마 쿠키를 잘 성장시켜 주시면은 요거 이제 게임 안에서 지급되는 이벤트 보상 외에도 웹 이벤트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도 지급이 되고요. 네, 인게임에서 진행되는 성장 이벤트는 당연히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SNS를 통해서 나만의 꿀팁 공유 이벤트, 그리고 1년간의 모험 일지랑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 모험 일지 이벤트도 웹에서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저분들께서 같이 1주년을 즐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준비한 방송 내용이 마지막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모험의 탑 1주년을 맞아 사전 예약 홈페이지도 이제 이미 아까 다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쪽 QR코드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고요. 네, 사전 예약뿐만 아니라 1년간 모험의 탑에서의 발자취를 좀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모험의 탑과 함께 했던 1주년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준비된 내용을 좀 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전달을 충분히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 1주년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좀 어떠실까요? 좀 기대되시는 부분들 많이 있을까요? 네. 네, 채팅 올려주세요. 네. 네. 네,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좋았어요. 굿. 네. 알차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만 갑시다. 좋네요. 네. 사실 오늘 1주년에 저 1주년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예, 그 방송 제한된 방송 안에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업데이트 소개 영상에서 조금 더 그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모험의 탑이 나아갈 그 가디언 쿠키와 좀 어비스 쿠키의 대립 그리고 그 보스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좀 기대감 넘치고 좀 풍성한 이야기들과 전투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치킨 먹으면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주년에 그 저기 멜랑크림 쿠키 챔피언스 레이드 보스로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멜랑크림 쿠키의 진정한 보스로서의 모습은 약속드린 그 어비스 레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진화된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행사 또 해요. 네, 잘 준비해가지고 또 오프라인 행사 이어질 수 있도록 모험의 탑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시청자 오늘 또 1100명까지 좀 올라 주셨다고 하네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준비된 것들 잘 준비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날까지 좀 마무리 잘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1시간 좀 넘게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1주년 방송인데 좀 쿠폰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네, 그래서 쿠폰 네, 모탑 안 죽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쿠폰 공개 드리면서 이제 같이 마무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쿠폰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쿠폰 같은 경우는 좀 그 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땡큐 포 원 이어라는 쿠폰으로 크리스탈 3000개 그리고 무지개 큐브까지 1500개 좀 얹어가지고 쿠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무큐 드리고 이제 이 무큐는 좀 빙산의 일각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포춘 쿠키 보상으로 최대 1만 개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1주년 업데이트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 불러와 주시고 네, 방송에서 모여가지고 또 이제 1주년 업데이트 같이 즐기면서 저도 유저분들과 게임에서 함께 할게요. 네, 같이 즐기면서 좀 건강한 모험의 탑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비스 쿠키 출시하나요? 네, 보스로 출시하면서 같이 또 그런 얘기들 같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됐나요? 채팅 계속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발 떡상 갑시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예, 모험의 탑 떡상 하는 그날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준비할 테니까 유저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마지막 얼굴 비추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있을 1주년 업데이트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준비 잘하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